쿠팡이 이제 이번에 새로운 자사주 매입 계획을 좀 발표를 했거든요. 네. 10억 달러 정도니까 1조 4천억 정도니까 작지 않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호재가 좀 제공이 된 게 아닐까라고 하고 그만큼 좀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유통이신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올해 2025년 지금 5월달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쿠팡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좋은 실적 나왔고요. 이미 쿠팡과 네이버의 지금 올해 이커머스 경쟁 싸움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쿠팡은 수직 통합, 유통물류, 회수, 결제물류까지 모든 걸 갖다가 고객, 와우엔 지향적으로 지금 모든 걸 포커스 맞추고 기타 고객층을 좀 늘리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협력을 하면서 관련된 기업들과 많은 콜라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24년에 이미 총 거래대금 55조 원을 차지했던 쿠팡, 50조 원의 네이버. 자, 쿠팡의 매출 규모가 막 교수님 예상보다 큰 폭의 지금 성장세를 나타냈네요. 지금 2025년 1분기 어떻게 나왔나요? 예, 뭐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좋은 실적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25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원화 기준으로 지금 11조 4,800억이 넘었거든요. 네. 그 11조 4,800억이면은 쿠팡의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또 경신을 했어요. 네. 작년도 4분기에 24년도 이제 4분기 그때가 이제 마지막 4분기 때 나왔던 매출이 11조 1,000억대였기 때문에 네. 그때보다도 매출이 늘었다. 그리고 그거를 또 작년도 1분기 똑같은 작년 24년도 1분기 기준으로 하면은 무려 21%가 올라갔습니다. 작년에 한 9조 1천 정도 나왔죠. 9조 4,500억이고 그쵸. 지금이 11조 4천억이니까 거의 또 지금 이게 2조가 올라간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될 정도로 뛰는 그러면 거예요. 연말에 매출이 가장 많은데 24년 4분기보다 네. 앞섰다는 거네요. 그게 깜짝 놀랐다는 이게 겁니다. 큰 거네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소매 시장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 대부분 뭐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어있는 시장에서는 항상 네. 이제 월별로 매출 트렌드가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1, 2, 3, 4, 5월 뭐 그때까지는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큰 매출이 없다가 최근에는 뭐 7, 8월 달 성숙이 잠깐 있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명절 그다음에 그렇죠.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뜨기 시작해서 11월, 12월이 최대 쇼핑 성수기가 되기 때문에 항상 11월, 12월이 뭐 매출 최고가 정점으로 찍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 시기의 매출을 지금 또 쿠팡은 뛰어넘고 있거든요. 네. 쿠팡은 매년 지금이 이제 성숙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성숙기가 없이 아직도 성장 기업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놀랄 만한 점이 된 것 그렇죠. 같아요. 뭐 요거는 이제 다음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택배 물량도 2023년에 51조 5천에서 지금 한 51억이네요. 8억 개 늘었네요. 그러니까 59억 6천만 개가 약 60억 개 엄청나게 크게 늘으니까 쿠팡의 영향력도 더 커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뭐 사실 이거는 뭐 다음 방송 때 더 다음 방송에 한번 드리겠지만, 예, 택배 시장도 사실은 지금 계속 전자상거래가 커지면서 같이 커지고 있는 것도 맞고요. 네. 다만 그 중심축에 쿠팡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 나머지 모든 유통 물류 기업들 진짜 전자상거래 기업 포함해가지고 공포에 떨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큰 파이가 커지는데 그 파이가 전체적으로 나눠지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거기다가 쿠팡은 또 하나 지금 영업 이익도 이 정도까지 컸으면은 매출을 키우기 위해서 마케팅비라든지 여러 가지 인풋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영업 이익조차도 전년 대비해서 지금 큰 폭으로 지금 증가를 했지 않습니까? 자, 1분기 얼마 정도 나왔죠? 영업 이익만 하더라도 지금 아마 이게 달러 기준 환산이니까 네. 지금 환산하면 2,337억인데 1분기에 2,300억이 넘었어요. 전년 동기에 530억 나왔거든요. 전년 동기는 물론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작게 나오긴 했지만 이 2,300억이 나온 거는 지금 연간으로 따져보면 이제는 뭐 4분기로 치면은 이제 거의 한 뭐 8천억, 뭐 거의 8천억 1조 나오겠네요. 예, 산술적으로 보면 1조까지도 나올 수 있는 영업이익 아닙니까? 곱하기 네. 4 해버리면은 거의 뭐 9천억대가 넘어가고 하반기로 영업이익이 커지면은 쿠팡이 올해 그러면 조단위 영업이익 찍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영업이익도 지금 폭증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40%. 뭐 그 정도까지 올라갔고, 물론 여기에는 사실 우리나라 환율이 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1,400원대까지 찍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달러 기준으로 본다면은 한 280% 올라간 거고요. 285%. 네. 원화 기준으로 본다면 340%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쿠팡의 실적이 좀 좋아진 데는 일정 부분은 이 한국 이 원화에 대한 달러 대비했을 때
약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20% 이상 뭐 매출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지금 거의 뭐 300% 이상 올라갔다. 네. 이거는 뭐 따로 이론을 제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압도적인 스코어를 가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한 2%이기 때문에 전년 대비 0.6%니까 전년 대비했을 때도 큰 폭으로 신장을 해서 영업이익률도 뭐 2%라고 작게 보실지 몰라도 유통산업군이 평균적으로 지금 뭐 롯데쇼핑이든 뭐 이마트그룹이든 대부분 이 유통산업군들이 한 1%대 혹은 0%대 그 정도 네. 영업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산업군 평균 대비했을 때는 성장을 크게 하면서도 영업이익까지도 잡아가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쿠팡의 2년 연속 전체 영업이익 한 6천억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익률이 2% 1분기 실적이면 조금 좋은 상황이고요. 저는 이제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그 달러 있잖아요. 달러가 1,470 얼마다 지금 1,400원대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 영향도 좀 한국 원으로 환산할 때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네. 뭐 반대로 본다면은 미국에서 본다면은 네. 미국에서도 물론 이게 이 정도면은 뭐 웬만큼 그렇죠. 뭐 굉장히 좋은 숫자로 보는데 항상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번 돈이 다시 미국에서는 미국 증시에서 다시 환산해서 가기 때문에 네. 쿠팡이 웬만큼 성장해도 우리나라 환율이 좀 안 좋아지면 좀 실적이 거꾸로 안 좋아진 착시 현상이 있는데 네. 국내는 반대가 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국내는 반대가 아니라 사실 국내는 뭐 원화 기준으로 항상 이 체크를 하다 보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원화 기준으로 트렌드를 맞춰 나가는 걸 보면은 뭐 그게 또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쿠팡이 진행 중이지만 과거 2002년도에 아마존 재팬이 일본 침투했을 때 지금 일본에서 넘버원 기업이지만은 N을 갖다가 이제 보면은 이제 헤드오피스 미국으로 다 가져가거든요. 그 영향은 또 이게 달러 기준이 되니까. 그렇죠. 사실 본사의 매출 규모는 달러니까 이 영향도 좀 있겠네요. 국가별로 진입은 했지만은 그렇죠. 대만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어차피 뭐 쿠팡은 그렇죠. 뭐 쿠팡 INC 뭐 미국 기업으로 분류가 당연히 미국 기업이기 네. 때문에 당연히 달러로 환산해가지고 앞으로도 나가게 될 거고요. 다만 지금 이제 쿠팡의 기업 실적을 조금 더 드립다운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쿠팡의 사업 분야가 몇 군데가 있는데 네. 그중에서 이제 국내 이제 커머스 사업 부분이 있겠죠. 근데 국내 그렇죠. 커머스 순수하게 말하면 국내에서 로켓 배송이라든지 로켓 프레쉬라든지 그런 국내 커머스 사업 분야, 그 커머스 사업 분야가 한 10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전년 대비해서 16%가 성장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고성장을 했는데 더 크게 성장한 게 바로 신사업이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네. 신사업이라고 불리는 게 보통 뭐 팟패치라든지 쿠팡 이츠라든지 쿠팡 OTT가 있지 않습니까? 플레이. 네. 그다음에 대만 로켓 배송. 이 네 개를 쿠팡의 신사업이라 그러는데 이 네 개 중에서 뭐 팟패치 그다음에 대만 네. 쿠팡 이츠까지도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중에서 특히 1분기에는 팟패치 대만 로켓 배송이 성장 사업, 이 성장 사업이 쿠팡의 1분기 전체 실적을 일정 부분 견인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팟패치 대만 쿠팡 이츠 이 성장 사업이 1분기 매출이 1조 5천억이 나왔어요. 1조 5천억. 큰 폭의 성장이네요. 전년 대비 무려 78%가 급증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팟패치를 인수해가지고 굉장히 쿠팡한테 발목을 잡는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작년 1분기에 쿠팡이 이제 팟패치 사업에 대해 가지고 조정이 들어가고 인원 조정, 구조 조정 들어가고 인프라 다시 재정비하면서 많이 이 매출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익도 좀 많이 안 좋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렇죠. 뭐 1조 단위로 적자를 보던 팟패치라는 기업이 작년도 4분기에는 수백억, 400억 이상 에비타 기준, 즉 네. 감가상각 전에 흑자가 나왔고요.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도 물론 아직까지 적자긴 적자입니다. 에비타 기준으로도 적자가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지 간에 적자 폭이 굉장히 작아지면서 쿠팡이 이제 팟패치 같은 글로벌 명품 그런 플랫폼에서도 흑자가 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놨고요. 네, 그렇죠. 손실액이 이 조정 에비타 기준으로 2,440억이 나왔는데 손실액으로 본다면은 작년도 대비했을 때 비슷합니다. 작년도에도 이 신사업 손실액이 2,470억 분기에 네. 나왔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손실액인데 다만 매출 규모가 70% 이상 커지면서 손실은 유사하다.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는 뭐 견조하게 끌고 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명품 브랜드 시장이 1, 2년 사이에 글로벌 시장 중국을 포함해서 주춤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팟패치 인수에 슬림화 시키면서 버릴 카드는 버리면서 그 집중적으로 지금 사내
경영을 갖다가 잘 하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에비타 플러스 이제 좋은 실적을 좀 나타낸 게 크긴 크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쿠팡이츠도 영향이 크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이제 배달앱 시장에서 배달의 민족이 한 60% 이상에서 지금 50% 내려앉고 쿠팡이츠가 후발하면서 무료 배송하면서 배달하면서 거의 30까지 끌어올렸더라고요. 이 영향이 또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쿠팡이츠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영업이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은 쿠팡이츠에서 그냥 스스로만 먹는 그렇죠. 그런 사업군은 뭐 영업이익이 흑자라고 발표도 하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마케팅 비용이나 운영 비용까지 하면은 쿠팡이츠에서는 아직까지는 영업이익에서는 조금 적자가 계속 나오긴 있지만 네. 지금 이용 고객이 1,000만 명이 넘었거든요. 최근에 1,000만 명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사상 처음으로 쿠팡이츠에서는 1,000만 명이 넘은 거는 이제는 뭐 배달의 민족이 거꾸로 이제 주춤하면서 주춤하죠. 소폭 역신장을 하면서 2,000만 명대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3위인 요기요를 완전히 지금 따돌리고 이강 체제를 붙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요기가 10% 미만은 떨어지고 쿠팡이 그렇죠. 30 정도까지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그렇죠. 상당히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는 쿠팡 이츠를 통한 그런 신규 고객 유입도 충분히 도움이 되고요. 그게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은 물론 쿠팡 OTT, 쿠팡 네. 플레이에서도 신규 고객이 많이 있죠. 뭐 SNL 같은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스포츠 프로그램도 많이 지금 거기서 하고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동기간에 지금 쿠팡을 이용하는 이용 고객 수가 굉장히 좀 늘고 있다. 이게 네. 좀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쿠팡을 이용하는 쿠팡 멤버가 거꾸로 이제 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2,300만 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쿠팡 멤버가, 그러니까 쿠팡을 이용하는 활성 고객이 2,340만 명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9%가 늘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활성 고객당 매출도 42만 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전년 동기에서 한 6% 성장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자체적으로 쿠팡 커머스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고객들이 한 사람의 고객이 쿠팡 플레이도 보고 쿠팡 이츠도 또 사용하고 쿠팡 커머스도 사용하면서 같이 연계해 나가기 때문에 한 사람이 사용하는 그 객단가를 점점 늘려나가는 효과도 있고 객수도 끌어들이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쿠팡 플레이라든지 쿠팡 OTT 뭐 전방에서 물론 이제 영업이익에는 도움이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이 전체 규모를 키우고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는 데는 올해 큰 역할을 하고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4월에 이제 와우 회원 회비를 갖다 한 4월에 인상했나요? 인상하면서 5,000원 안 되는 걸 거의 8,000원까지 끌어올리면서 쿠팡 이츠 무료 배달이라든가 다양한 서비스를 갖다 확대시킨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효과가 크게 지금 성과를 나왔네요. 그렇게 그렇죠. 한번 우리가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진짜 회의적인 시선도 많았고 뭐 진짜 이게 쿠팡 와우 멤버십 7,890원이면은 연간 거의 뭐 한 진짜 10만 원에 육박하는 돈인데 이렇게 과연 고객들이 유지할 수 있을까? 네. 이것도 많이 좀 고민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죠. 오히려 고객들이 그 부분에서 이탈률이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쿠팡 로켓 멤버십을 인상하면서도 거기서도 수천억대 또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 자체만으로도 쿠팡한테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고 또 큰 이탈이 없다라는 부분은 쿠팡이 자체적으로 앞으로도 좀 견조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을 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쿠팡 로켓 멤버십이 1,400만 명에서 발표하고는 그 이유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membership 발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400에서 1,500은 못 넘은 것 네, 같아요. 1,400만 1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데 1,400만 명까지만 약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소폭 하락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네.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쿠팡 멤버는 하락하더라도 이용 고객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용 그렇죠. 고객은 2,340만 명 늘었다는 거는 멤버가 아니면서도 어쨌든 뭐 3만 원 이상 무료 배송이 됐건 뭐 쿠팡에서는 무료 배송 제도가 뭐 거기는 로켓 와우는 무조건 무료 배송 무료 반품이지만 일회성으로 쓰는 고객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네. 라고 해서 1차적으로는 지금 쿠팡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쿠팡이 국내 산업도 성장하고 있고 또 해외 산업을 중심으로 이런 신사업들이 견조하게 더 크게 올라가고 있다는 게 지금 가장 좀 빠르게 지금 쿠팡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부분을 요약한 부분이 될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대만 부분 한번 좀 짚어드리고 싶어요. 네. 신사업 중에서는 대만 부분이 있는데 대만도 아직까지는 대만에서 물건을 시키면은 국내에서는 항공기로 가거든요. 항공기로 대만까지 가서 거기서 배송을 하는 주로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물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대만에서는 가격을 웬만큼 비싸게 팔지 않으면 흑자를 볼 때 흑자 보기 어려운데 가격은 사실은 국내 가격을 웬만큼도 지키면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획된 적자 같은 방식으로 대만은 지금도 뭐 이런 물류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 그걸 갖다가 이제는 국내 똑같이 로켓
그 멤버를 이제 조금 더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배송센터도 풀스모 센터를 3군데를 지금 공격적으로 지어서 배송센터에다가 직접 물량을 거기다가 대량으로 보관을 하고 거기는 비행기로 갈 필요가 없겠죠. 그냥 뭐 컨테이너 선으로 운반을 해가지고 국내에 있는 뭐 인기 상품들을 꽉 채워놓고 거기서 이제 배송을 직접 해 나가는 뭐 그런 방식으로 아마 이제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쿠팡 같은 경우에는 대만 로켓 배송이 제2의 캐시카우가 되는 수익원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예, 1분기만 하더라도 대만에서 지금 뭐 코카콜라, 펩시, 뭐 P&G, 유니찬 같은 글로벌 브랜드 그리고 현지 브랜드를 포함해서 뭐 전년 대비해서 5배 이상, 500% 이상 물건 SKU도 확보가 됐고 그런 상품들은 다 당일 배송, 새벽 배송이 아니죠. 다 일기 배송까지 가능한 24시간 내 배송이 가능한 그런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만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가는 것과 똑같다. 대만은 아직까지 24시간 배송하는 그런 유통업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다 택배를 갖다 운영하는 거고 로켓 배송의 경험이 없는데 그쵸. 대만의 로켓 배송을 그대로 이식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조금 더 좋은 소식은 대만의 로켓 와우 멤버십을 런칭을 했다는 거죠, 1분기에. 국내에도 마찬가지로 쿠팡이 2018년도에 로켓 와우 멤버십을 런칭을 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거든요, 정말. 뭐 생산병도 무료 배송이다. 이 슬로건으로 엄청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적자를 감수하고도 시장을 갖다 키워왔는데 대만도 드디어 로켓 와우 멤버십을 오픈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일테면은 뭐 3,000원, 4,000원의 회비만 내면은 뭐 생산병 무료 배송해주겠다, 무료 반품해주겠다. 국내에서 성장한 공식과 똑같이 간다 그러면은 대만은 국내보다 더 지독한 도시국가 아닙니까? 2,300만 명 되나요? 2,400만의 밀집도가 많죠. 2,400만이면 작지 않은데 정말 모여있죠. 제주도보다 좁은 어떻게 보면 도시라 그러면은 그 그쵸. 공간에 다 모여 살거든요. 도시국가죠. 예, 거기도 제주도보다 면적 훨씬 크겠지만 모여 사는 공간은 정말 작더라고요. 예, 이쪽 해안가 주변으로 해가지고 막 어쨌든 굉장히 작기 때문에 쿠팡이 만약에 로켓 배송을 거기다가 이식을 하고 거기서 이제 로켓 와우 멤버십을 놓고 배송 네트워크를 조금만 가다듬으면은 국내 못지않게 초고속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대만은 어때요? 동고서저죠. 예. 그러니까 이제 동쪽은 높고 서쪽은 밀집도가 높고 또 한국이 지금 쿠팡 시장이 이제 이커머스에서 어느 정도 많은 마켓쉐어를 차지하다 보니까 제2의 지금 투자하면서 제2의 수익원을 갖다가 이제 대만에서 수익 구조를 좀 창출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미국 본사의 주가라든가 영향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이제 글로벌화 시키는 전초기자 보면 되겠죠. 그렇죠. 사실 이제 국내는 쿠팡이 지금까지도 무시무시한 성장 속도로 가고 있지만 언제 꺾여도 지금 이상하지 않거든요. 전자상거래에서 쿠팡이 1분기에 무려 20% 이상 성장을 했지만 그렇지만 국내 전자상거래 전체로 본다면은 전년 대비 한 자릿수도 아니고 이제는 뭐 거의 뭐 한 5% 미만으로 떨어져서 성장률이 굉장히 좀 작게 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쿠팡이 속해 있는 종합몰들 같은 경우 뭐 쿠팡이라든지 11번가라든지 습닷컴이나 뭐 GS몰이나 이런 종합몰들 시장은 거의 정체예요. 한 자릿수가 아니라 역신장도 하고 있어요. 나머지 업체들은. 거의 적자죠. 뭐 국내 기업 이커머스, 뭐 매출도 11번가, 습닷컴, G마켓, 롯데온까지 다 적자죠. 지금은 이제 쿠팡이 그걸 다 가져가고 있는 것뿐이지 전자상거래 시장 전체는 사실은 지금 이미 정체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 거의 포화 시장이죠. 그렇죠. 그걸 보기 때문에 쿠팡은 언제 어느 순간에 꺾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의 진심인 거고 국내는 아직까지는 전자상거래가 그래도 전체 매출에서는 거의 한 9%, 50%까지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만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뭐 시작이죠. 10%대 시장이기 때문에 대만은 아직도 굉장히 무궁무진한 성공할 수 있는 그 보루기 때문에 쿠팡은 좀 현실적으로 굉장히 선택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시장 규모는 대만이 뭐 한국 시장에 비해서 이렇게 큰 시장은 아닌데 지금 시작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커머스 시장이 2024년에 242조 원에서 올해 더 커져 한 10조 원 내에 됐을까요? 250조. 저는 250조 원 좀 넘고 우리나라의 이제 유통시장 중에 과반하면 한 270조 정도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쿠팡이 올라갈까. 근데 이제 대만을 포함해서 제3국에 또 그런 국가별로 계속 투자하면서 와우 멤버십 회원을 갖다가 런칭하면서 이걸 확대하는 게 앞으로 이제 쿠팡의 비즈니스,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래요. 그리고 쿠팡에 조금 이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소식이 있는데 쿠팡이 이제 이번에 새로운 자사주 매입 계획을 좀 발표를 했거든요.
한 10억 달러 정도니까 1조 4천억 정도니까 작지 않죠. 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승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주주들한테 조금 더 이제 좀 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호재가 좀 제공이 된 게 아닐까라고 하고 그만큼 좀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아직까지 쿠팡이 한 6조 원대의 기존 누적된 적자를 갖고 가고는 있지만 사실은 지금 연간 한 6천억씩 계속 두 번 영업이익 흑자가 났고 또 하나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면은 조 단위의 흑자도 바라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지금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조 4천억이라는 큰 돈이지만 그것도 우리가 주가를 방어하고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자사주 매입하겠다라고 발표한 거기 때문에 네. 쿠팡의 자신감을 좀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이례적인 것이 매년 4분기가 매출 실적이 가장 큰데요. 전 분기의 매출 실적을 지금 1분기 앞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대로 간다면은 상반기 안에는 한 23, 4조 원 정도 그 정도 나올 거고 하반기까지 3분기, 4분기 하면 거의 50조 원 정도 예상되겠네요. 예, 50조, 예. 50조 원 전후가 예상되면은 41조 2,902억이니까 거의 한 20% 그렇죠. 이상 매출 성장이 예상되고 영업이익도 작년에 6천억이었으니까 이대로 가면 8천에서 1조 정도까지도 네. 예상이 가능한 수치가 나올 것 같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쿠팡이 좀 더 이제 괜찮은 포지션인 게 네. 지금 뭐 알리바바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테무라든지 대부분의 뭐 시인도 마찬가지고 시커머스 업체들은 미국발 관세 그 폭증 영향으로 해서 지금 엄청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상품 가격을 지금 다 올리고 있어요. 지금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오더가 지금 끊어지고 그렇죠. 있는 상태인데 쿠팡은 미국으로 보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글로벌 특히 미국발 관세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도 네. 쿠팡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다만 마지막으로 지금 이 부분에서 진짜 굉장히 좀 경계해야 될 부분, 저는 경계라고 보고 있는데 쿠팡이 혼자 독주하고 있는 이 국내 시장 이게 썩 그렇게 네. 좋은 그림은 아니다라는 얘기도 한번 해드리고 그렇죠. 싶어요. 네. 모든 업체가 다 잘 나가서 쿠팡을 포함한 나머지 모든 전자상거래 업체라든지 아니면 택배 물류기업들이 이 과실을 같이 따먹으면서 같이 커나간다면 저는 굉장히 오히려 좋은 현상이라고 봤을 텐데 시장은 커지지 않는 가운데서 쿠팡이 거기서 점점 볼륨을 키워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전자상거래 기업뿐이 아니라 오프라인 기업들, 홈플러스도 마찬가지지만 그 오프라인 기업들, 그 다음에 택배 기업들, 특히 이제 물류 기업들까지도 사실은 지금 이 쿠팡의 영향력을 계속 받고 있다는 거. 네. 그렇게 되면은 독과점의 영향이 모두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국가적으로도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은 계속 얘기 드리는 것처럼 쿠팡의 서프라이즈의 이면에 숨어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를 중심으로 연합 세력들이 지금 엄청 많이 뭉쳐 있지 않습니까? 컬리, 넷플릭스, CJ, 그다음에 신세계, 이마트 관련된 기업들, 뭐 롯데마트 같은 경우도 지금 오프라인 매장에서 저기 네이버 페이하고도 제휴해갖고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연합 세력을 갖다 네이버를 중심으로 지금 만들어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물류는 뭐 대한통운, 풍거 관련된 NFA, 뭐 한진도 지금 관련돼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집중적으로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쿠팡의 속보로 쿠팡사의 실적이 상당히 지금 호실적을 나타냈다. 그 얘기 한번 좀 정리해 것 같습니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방송부터 네. 네이버부터 이제 뭐 대한통운 아니면은 이제 국내에 있는 택배 기업들의 연계라든지 그 다음에 중요하죠. 시커머스 이 부분을 하나씩 풀어 나가면서 이제 국내 이 커머스 혹은 택배 물류 기업들의 이 풍향계가 25년도에 어떻게 갈지 하나씩 짚어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여러분들의 시청과 성원 감사드리면서 속보로 쿠팡의 2025년 1분기 실적 포함해서 방송했습니다. 감사합니다.